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3-2회가 되겠습니다. 제2권의 3-2회. 이 시간은 두 종류의 사람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심리질병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부정적 사고가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눈앞에 나타나는 건 분명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긍정적인 요인들을 찾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렇게 태양이 밝게 떠서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정적 사고는 항상 그 구름이 끼고 음습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부정과 긍정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게 되는지. 이렇게 어둡고 또 음습하고 이런 곳에는 곰팡이도 많이 쓸고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는 곳에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맑고 그런 곰팡이들이나 이런 균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사고 속에 이 심리적인 질병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 작은 차이란 태도이며 큰 차이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다.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에 대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한 연구자가 신입 보험 세일즈먼들을 대상으로 낙관주의 검사를 하고 1, 2년 사이의 평균 계약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관적 성향을 가진 영업사원이 처음에 3,087달러를 계약을 했는데 비관적 성향을 가진 영업사원은 1,962달러를 계약을 했고 60%의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는 그 차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낙관적 사원은 비관적 사원보다 무려 638%나 더 많은 계약 실력을 올렸다고 나온 거죠. 비관주의자는 고객을 방문해 한두 번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낙관주의자는 고객으로부터 한두 번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영업은 거절당하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믿었던 거죠. 낙관주의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밝은 표정으로 행운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낙관주의자의 삶의 태도는 비관주의자보다 더 항상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키가 좀 작았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러죠. 낙관주의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키 큰 사람들이 먼저 부딪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하죠. 자,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긍정적 사고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 두 가지의 성향을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부정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봐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속에는 항상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가 밝게 빛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죄성에 부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 좋은 면을 보고 항상 단점만 지적하고 항상 절망적인 것만 보게 되고 항상 이런 쪽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뭘 해석을 해도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응?
뭐야, 저 사람 왜 나를 째려봐? 뭔가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보는 거야? 항상. 그냥 보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항상 긍정적,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전부 다 이게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안 돼. 그러는 내 아이의 부정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늘 훈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도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로 해석하고 보면은 이제 그게 큽니다. 그럼 뭘 봐도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항상 그런 거죠. 그런 단점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보면서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선 내가 편안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그런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안 돼. 아이, 미련아. 이 바보야. 멍청아. 예,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건 그냥 살 가치도 없어. 항상 자기를 부정적으로. 나는 해도 안 돼. 항상 해.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난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야. 내 안에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긍정적인 부분을 자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너무 좋아요라고 대답을 해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의 95%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 하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고 의심하고 겁내는 일에 압도당하지 말고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너무 지나친 낙관, 공부 안 해놓고도 난 시험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도서관에 갈 때 영화를 보러 가면서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좋지 않은 결과들을 오히려 낳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낙관주의, 올바른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끌어당기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당긴다. 한 연구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죠.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불행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항상 말이 우선 긍정적이에요. 말이 우선 비전이 들어있어요. 뭔가 자신감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보통 인생을 실패적이거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항상 그 언어 속에 먼저 부정이 쫙 배경색으로 깔려 있어요. 이거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배경색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깁니다. 물이 많은 곳에 비도 많이 내리지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감사한 곳에 감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끌고 옵니다. 이것이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 부정으로 보는 창세기 3장 죄성이 있고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창세기 1장 17절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탕으로 보고 말하고 할 건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훈련입니다. 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